그만둬야 돼. 저는 한 번도 제가 수강사를 그만둘 거라는 생각은 한치도 없었고 누스킨 하면서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누스킨이 100만 원의 가치였기 때문에 투자비였기 때문에 누스킨을 한 번도 할 거야. 저는 나는 수강사를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 누스킨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돈 290만 원 주면서 내 몸을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어쩌면 동생과 같이 갑상선암 유방암에 걸릴지도 몰라. 이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스킨을 놔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누워가지고 계속 그랬죠. 그러면서 근데 누워있으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눈을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순간 갑자기 제가요. 이제 콜벨을 누르기 시작해요. 나 진통제 지금 빨리 놔봐. 그래서 진통제 놓고 살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사업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랠리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오는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대본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나 어쩌면 누스킨을 못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들면서 그러면 내가 왜 누스킨을 하지? 왜 누스킨을 도대체 하길래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6개월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누스킨 가치를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누스킨과 성모병원 수강사를 같이 할 건데 그러면 나는 계속 이런 삶을 살면 어쩌면 돈은 있을지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은 없는 이런 타이원의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 안 걸리다 죽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 타이원에서 이 타이5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삶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누스킨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강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이 그때 내 수방에 걸리면서 많이 왔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어쩌면 내가 그만두면 손해가 볼지 모르니까 내가 병원에다가 휴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강사들이 휴직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인증기간이 있어요. 인증기간 3개월 동안 누스킨의 세미나도 못 들어왔어요. 3개월 동안 철저하게 병원에서 새벽 밤 12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 안에 3,000포인트를 했었어요. 3,000포인트를 하고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2,000포인트 하면서 그때도 그래 돈을 한 140 얼마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벌면서 병원 안에서도 끊임없이 인증을 하면서 누스킨을 알리면서 제가 병원 인증을 무사히 마쳤어요. 마치면서 이제 병원장님 찾아갔죠. 저에게 휴직을 좀 주십시오. 저 병원 너무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누스킨 핑계는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저에게 휴직을 안 주면 저는 그만둡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에는 제가 정말 그만둘 거로 보는가 봐요. 그만두는 것보다 휴직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를 부르시더니만 저는 1년을 얘기했거든요. 6개월만 갔다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당당히 받아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휴직을 하러 나왔죠. 그래서 딱 이틀 쉬고 이제 바로 이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만날 사람이 다 어디 있었냐면 병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만날 사람이 다 어디 있냐면 일 마치고 저녁에 있는 거죠. 낮에는 만날 사람이 낮에 가정주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저희 초등학교 동창 가정주부 한 명 있어요. 그 집에 계속 갔어요. 계속 내가 누스킨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 질린다 얘기하고 막 계속 그 집에 가 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속이 없을 때는 계속 사무실 여기서 제 동영상 보고 책 보고 제 시간을 여기서 계속 할애하면서 시간을 왜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때 세 분 계시던 분이 다 투잡으로 병원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려 해도 저녁 7시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저는 오전에는 계속 백수처럼 일할 수 있다가 저녁만 되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병원에 투잡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일대를 계속 찾았었어요. 그리고는 딱 정말 이 성모병원에서 딱 17년 병원직을 하고요. 17년간 병원직을 하고 딱 나오니까요. 인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 스타벅스를 갔는데 낮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하면서 오늘 무슨 행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자기처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이 낮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낮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지를 저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들 일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만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낮에도 사람이 저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평일날 쉬는 날 애들을 보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아침마다 싸워요. 이 드라마를 한잔 마시면서 드라마를 볼까 아니면 출근을 할까 매일매일 지금은 싸우지 않지만 한 2년 동안은 싸웠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드라마 볼까 좀 더 잘까 아니면 출근할까. 왜냐하면 출근해도 우리는 돈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스킨이 왜 힘드냐면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직장은요. 보는 눈 있고 안 가면 난리 나잖아요. 잘리잖아요. 근데 이 누스킨은요. 자르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누가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근도 안 해도 돼. 근데 왜 이걸 해야지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나와의 싸움으로 아침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병원에 그만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었던 걸 벌써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가 누스킨을 투잡을 했었어요. 하면서 휴직을 나와서 하면서 저는 휴직 기간 6개월 동안 다이아몬드를 제가 달성을 했어요. 하면서 이때 다이아몬드를 다 달성을 하고는 휴직 기간이 다가왔어요. 다가올 때도 왜냐면 이 누스킨도 가치가 크지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 병원에 맨날 그 휴직 6개월 동안요. 그 간호사들, 층에 있는 간호사들 있죠.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환자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전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간호부에 전화해라.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때는요. 환자를 저한테 바꿔줘요. 오죽하면 그럼 내가 그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전화만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제가 받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로 눈이 밟히고 왜냐면 사명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성모병원이 딱 보이거든요. 딱 보는데 갑자기 순간이요. 저기 가요. 철장 없는 감옥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못 들어가겠는. 이제는 죽어도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 되겠다. 이제 쓸어 가야겠다 하고 쓸어 가는 거예요. 이때 전날 밤에 엄청나게 많은 꿈들을 꿨죠. 완전 악몽이 시달리는 꿈. 왜냐면 원장님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원장님 찾아가서 저는 갔어요. 가가지고 원장님이 수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들어올 때 됐지? 이런 거서 예 수현님 원장님 들어올 때 됐어요. 저는 8월 31일까지 딱 휴직하고 9월 1일자로 사직서 쓰러 왔어요. 갑자기 얼굴이 완전히요 일그러지면서 수현님들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수현님 욕을 하세요.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네가 그 다단계라고 알고 있었던 거지. 알고 있었던 거 들었던 거지. 근데 이제 폭발을 한 지금 다단계나 은행에 하려고 네가 나와가지고 내가 6개월 준 줄 아나 하면서 사람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지 이러면서 네 자식을 생각해라. 네 자식이 병원 수강을 생각해야지 다단계 항상 좋게 한다부터 생각해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듯이 뭐 어떻게 홀렸다느니 뭐 난리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예상이 됐거든요. 다 듣고 나서는 갑자기 정신 차릴 때면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들어와라. 정신 차려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들어오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원장님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저는 똑같이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 7시까지 병원에 올인해가지고 병원에 미친 듯이 100% 올인해서 살고 있는 내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수장님처럼 이렇게 의료봉사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수장님이 제 다단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제 꿈은요, 저희 아이들의 꿈은 제가 수강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진짜 제가 누구를 간호해주고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이터에서 많은 다친 애들이 다 데리고 오거든요. 엄마 이거 발라줘, 이거 발라줘,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 존경하고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의료봉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현님, 과연 언제쯤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 직장이 계속 갇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과연 저에게는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과연 수현님은 저는 계속 많은 업무를 주어질 거고 나는 그걸 해낼 거고 열심히 또 할 거고 어차피 이 직장에 있으면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언제쯤 주어질까요? 1년이라도 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수현님은 아무 말을 못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수현님이 말하는 그런 다단계 나무랭이 와보니까 여기서 온 성공자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여기서 온 성공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수현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랬거든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지금 제가 또 천주교가 또 제가 원장님이 저를 아주 천주교 신자로 만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리를 들어라, 교리 좀 들어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교리를 안 들었어요. 원장님이 많이 해도 교리를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교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조차 이 병원에서는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 나와서 저는 지금 교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돋으면서 하느님이 너를 그쪽으로 쓰이게 하시려고 재밌죠? 네. 나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죠. 하느님이 너를 그쪽으로 쓰게 너는 그쪽에서 성공을 할 거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천지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게 그 사명이니까 자기는 직장보다 더 먼저 사명이 그거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다가 저는 남편과 함께 교리를 드릴 거고 더불면 아이들과 함께도 그걸 할 거다. 병원에서 허락 안 해준 걸 지금 한다니까 갑자기 하느님이 너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거는 어쩌고 하시면서 정말 성공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나 더 부탁할게. 병원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이 시키지 마 이렇게. 그 이후로 수강사가 3분이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병원에 그렇게 안 좋은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한참 수강사들 나오고 할 때 성모병원에 뉴스킨 택배만 보여드려요. 수련들이 난리가 있었어요. 뉴스킨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다 집으로 주소를 바꾸고 그래서 저는 전업을 해서 뉴스킨으로 지금 최고 직급 블루다이먼드를 달성을 하고 제가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킨을 하면서 많은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는 스폰서님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랠리나 많은 곳을 가서 성공자들도 보지만 이렇게 저희 스폰서 가까이 스폰서님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달 저희에게 1년에 2-3번씩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끊임없이 뉴스킨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성공 마인드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이 상황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은 팀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너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혼자서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의 힘은 KBS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건데 혼자 하늘을 막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두 명이서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지? 왜 그러지? 뭐 있나 이렇게 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3명이서 딱 하늘을 찌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하늘을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한 팀으로 계속 그 상황의 힘으로 같이 함께 가는 팀워크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상선약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선약수 뉴스킨은 물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처럼. 그러니까는 어디에 이제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서 다 담겨진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종기 아니면 볼록한 거 다 담겨지는데 어디에도 담겨지는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하시면서 물은 바위에 탁 부딪혀도 그걸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비껴갈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소비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사업자 리크루팅을 어떻게든 하겠는데 소비자들 하다 보면 내가 이 비누 하나 팔라고 뭐 아저씨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한 번은 영덕에 소비자한테 갔어요. 근데 여기 영덕 소비자 갔는데 영덕에 소비자한테 갈바니가 한여름이었어요. 아주 한여름. 남편이 휴가라 가지고 제가 차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2시간 있다가 나를 태우러 이 집에 앞에 와 이렇게 하고 저는 영덕의 시골에 그 집을 1층에 딱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대문가방을 펴자마자 뭐가 문이 띠띠띠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나가? 저희 남편이 빨리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나가니까 아니 여기 창문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왼발로 창문을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창문 뛰어서 신발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문 열어서 신발 떠졌어요. 그리고는 대문가방 조금 더 열다쳐서 떠져놓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싶은 거예요. 이거 뭐. 근데 내가 이제 주워 담았지. 주워 담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지금 없어요. 사진 찍고는 저희 남편을 바깥에 땡볕에 목욕탕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저희 남편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 2시간을 땡볕에 기다리면서 저희 남편이 굳이 이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할 거다. 이 사진 찍어가 나중에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물처럼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미안해서 갈바리도 사시고 180도 사시고 다 사셨어요. 사시면서 저희 그 일대 옛날 박재희 사장님의 소비자로서 지금 탄탄하게 그쪽에 그룹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니까 물처럼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RBD를 혹시 아시나요? RBD가 이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O형이라서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눈 감고 꿈꾸라는 게 깜짝 놀랐거든요. 눈 감고 너희가 한번 아는데, 그러니까 RBD가 뭔데, 그러니까 눈 끄고 다 꿈꾼다 그랬더라고요. 미친가 이러면서 눈 끄고 뭘 꿈꾼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랬는데 여기 와서
IBD, 꿈꾸는 다락방, 인생 5년을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 딱 시키면 그걸 나한테 갖다 놓더라고요. 그걸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 IBD 정말 중요하다. 이 내 마음이 글로 이미 가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IBD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스킨을 감성, 이성, 열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누스킨을 시작하게 된 거는 내 감성이 움직여서 한 거다. 근데 나를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그리고 나를 한 발짝 점프업 시키는 건 열성이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면서 누스킨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누스킨 사업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절대 없고 이 7가지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더 무서운 게요. 사람들이 왜 누스킨 사업을 못하는지를 제가 4년, 5년 있으면서 이걸 알았어요. 이 반복의 힘을 반복을 못하더라고요. 회사와 스폰서와 한 방향으로 이 안에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데모를 통해서 제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보여주면서 이런 초대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반복이요 너무 지루하고요. 하다 보면 또 이걸 또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매일 이걸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스킨은 이 7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생각을 한 게 나 먼저 누스킨을 할 거면 나 먼저 누스킨이 제대로 정말 제품이 괜찮은 건지 정말 식품이 어떤지 이 누스킨의 회사가 어떤지를 먼저 이 엔진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더라고요.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요 상대방은 금방 알아봐요. 금방 그 눈빛을 알거든요. 나부터가 이 제품이 확신이 있는지 이 파마리스가 왜 좋은지 이 회사가 정말 과연 괜찮은 회사인지 이걸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중에는 정말 이 자신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은 금방 한 번에는 생기진 않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매번 듣다 보면 내가 교육생이 돼서 언젠가는 여기 나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자신감이 붙는 거겠죠. 그러고 나머지는요. 계속 이 2가지만 생겼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바로 라인아웃 하는 거예요.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 3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가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가서 뭘 하는 거야. 처음에 제가 실수를 범했던 게 뭐냐면요. 가가지고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다 늘어났어요. 누스킨을 팔고 애원부터 시작해서 보상부터 한 2시간 잡아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질리지나 맞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은 누스킨이 별로 안 필요한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니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다. 이 사람은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먼저 제품부터 드려야 되는구나. 먼저 건강이 문제구나. 이 니즈 파악을 하면서 그 현실 점검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제품을 계속 쓰다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나는 빚이 많고요. 돈이 없고 우리 가정사가 이래요. 라는 사람 있나요? 없거든요. 친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티업을 하는 거죠. 저희 안에 지금 시스템이 너무 좋은 시스템들이 많아요. 저희는 저희 팀 내로 지금 미라클데이하고 복다방을 하거든요.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속소출 이게 많이 저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TR 공부방이 얼마나 좋아요. 다이어트 함께하는 팀으로 시스템을 티업을 하고 스폰서링을 티업을 하고 저희가 오늘 강사를 티업하면서 문화를 이걸 저희 사무실 포항에 이동에 있는 사무실을 티업을 하는 거예요. 많은 타 지역에 있는 성공여사님들이 포항은 사업이 정말 힘든 곳이다. 사업이 자리 잡기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하다가 많이 쭈그러지고 하는데 이동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요. 저희 문화인 것 같아요. 정말 누스킨 사업을 제대로 해볼 거면 저희 문화 이 안에서 이동 사무실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를 계속 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걸 3가지 하면서 한번 와봐. 미라클데이 와봐. 저희 미라클 방에 들어와봐. 곰따방에 들어와봐. 이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그럼 여기 오는 것도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안에 들어오면서 초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8%를 받아갈 수 있게 저희가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함께 애프터 미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스킨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누스킨으로 달라진 삶이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주말에 가장 성수기에 가장 비쌀 때 항상 갔었어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처음
이제 시드니 싱가포르를 달성하신 분을 저희 여기 500만 원 사장님 있거든요. 500만 원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공짜로. 근데 저는 이런 제주도 여행을 처음 했어요. 제주도 여행 2박 3일 가면 저희 있잖아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쫙 짜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야? 맞아요. 바쁘게 먹고 바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요 두 군데 갔다가 점심 먹고 요 두 군데 갔다가 이런 여행만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 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유롭게 밥 한 번 먹고 또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 하다가 또 맛집을 점심에 갔다가 또 재밌는 놀이 하다가 또 커피숍을 또 가요. 갔다가 저녁에 또 맛집 가가지고 횟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또 자는 거지. 그 다음 아침에 또 맛집 갔다가 커피숍 갔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이거든요. 안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근데 이런 여행이요 정말 재밌구나라는 걸 이때 느낀 거예요. 그때 돈도 생각 안 하고 다 보내주신 거죠. 맛집 정말 비싼 곳을 이분이 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 여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일날 저희가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달성을 하고 평일날 아이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저희는 일본을 가려고 하면 주말에 가장 극성수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당 거의 100만 원씩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스케를 하면서 한 명당 40만 원짜리로 3박 4일을 갔었어요. 그게 아마 평일날 저희가 자유롭게 시간을 갈 수 있게 저희 남편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남편에게 시드니 저희 누스킨에서 석세스트리를 달성해준 시드니를 달성해서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또 누스킨에서 보내준 제주도 워크샵도 갔었어요. 가고 여기는 저희 가족들과 지금 일대 파트너 동서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애들과 함께 미국도 9박 10일을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미국 갔다 온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감 갔다 왔는데 미국 2번 갔다 온 여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큰 무대를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미국에서 유타에서 이렇게 섰었거든요. 큰 무대를 딸과 함께 섰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요 큰 무대를 서보면요 희열감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 서는 걸 자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콩쿨 대회도 가려고 그러고 노래도 소질이 없어 보면 자꾸 성악부들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콩쿨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 그 다음 언제 올라가? 엄마 팀일 때 올라가. 언제 돼? 꼭 기다려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대에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골드코스트. 함께 이제 저희 팀원들과 함께 골드코스트 달성하신 분들을 스폰서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저희 골드코스트를 파트너 사인들과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디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평생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닐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저희는 평생 친구들이에요. 남편들은 어부지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혼 둘이가 평생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들이 너무 재밌죠. 지금은 저희 1대 파트 이주호 사장님은 어차피 저희 사촌이잖아요. 또 친할 거고 지금은 또 이분 고은정 사장님 남편하고 너무 친해서 두 분 따로 술 마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분들도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김수정 사장님이 만삭 때 에메랄드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놓고 산후조리원에서 에메랄드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때 파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파티를 하러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죠? 참 재밌는 현상이 참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홍콩도 평생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컨벤션도 보고 비전도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건 뉴스킨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동생이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 직장에 다니면 제주도에 저희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은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와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저희가 14일을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가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제품이 나가고 소소하게 나가면서 전달 월급과는 별 차이, 더 올라왔었어요. 그때 무슨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전달 월급, 저는 제주도에서 14일을 살았는데 월급이 전달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비전 아닌가요? 네. 저는 너무 이렇게 멋지 뉴스킨으로 저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보상이 작년 10월달부터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바뀌었거든요. 벨로시티를 저희가 10월달에 런칭이 되면서 3개월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벨로시티를 이해하려고 딱 벨로시티를 생각하면 벨로시티는 사업자도 좋지만 완전 철저하게 이 8% 쉐어링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소비자 중심 위주로 소비자 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3개월 동안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소비자 8%가요. 루미스파 한 대당 22,000원 들어오는 게요. 어디 가서 22,000원 못 벌거든요. 그죠? 근데 이 리프트팩 하나 써도, 근데 미스트 하나 써도요. 내가 썼는 게 미스트 하나 전달했는데 1,000원 정도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8%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8%의 군단을 만들고 계속 소그룹의 8%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뭘 받아? 나는 이 블록 보상에 이 5%에서 40%이 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돈 벌 사람들의 5%를 함께 프랜차이즈 분양권을 받는 거죠. 그 지금은 철저하게 매일 8%를 이야기하면서 매일 8%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분단을 만들어서 8%를 이야기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소비자 분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 8%로 돈 벌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순간 돈을 벌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누스킨 비전을 보면 이 사람도 블럭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8%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스킨은요 다른 그 커피숍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과거 보상과 비교를 해볼게요. 커피숍에서 저희 커피 마시죠? 네. 10잔 마시면 한 잔 공짜로 주나요 안 주나요? 줘요.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로 받아요. 그 대신 이 소비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커피숍을 차리는 거죠. 차려서 이 사람들은 커피의 모든 마진의 20%를 돈을 벌어요. 단 이 사람은 한 잔 공짜를 안 먹고 20% 마진을 받기 때문에 커피숍을 차려야 되는 이 판권 1억이나 1억 5천이 들겠죠. 들면서 여기에 있는 3.5% 로열티가 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커피숍의 돈을 버는 형태인 거죠. 그럼 누스킨은요, 과거에는요, 소비자가 30%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는 40만원 일정의 소개비가 있어야지만 5%를 받았어요. 4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5%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는 대리점은 20%를 받았죠. 받고 나서는 이 5%또 대리점을 하나씩 분양을 하면 5%의 로열티를 받는 것과 비슷하나요? 다르나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돈 버는 형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 다른 거는 우리는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 비용이 또 없어요. 돈을 내보고 가게 차릴 테니까 5천만 원 내 갖고 와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이 컴퓨터 플랫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10월달부터는 완벽하게 이 5%에서요 8%로 바뀐 거예요. 최대 많은 건 20%까지 나오는 거죠. 나는 어차피 제품을 쓸 거야. 누스킨 태아공 너무 좋아. 누스킨 화장품 너무 좋아. 그럼 나와 쓰는 사람도 함께 입소물 혹시 그 횟집 맛있다고 얘기해가지고요. 그 소개시켜주면 돈 주나요? 아니요. 안 줘요. 근데 우리 누스킨은 주는 거예요. 내가 떼서 내 돈을 떼서 주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를 받죠. 그럼 나 같은 이런 사업자는요. 대리점은 20%에서 40%까지를 마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대리점에 대한 또 5%, 10%의 로열티를 함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커피숍과 이거와 뭐가 차이가 있는데 다단계가 나쁘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번 누스킨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뭐냐면요. 그냥 꿈이 뭐냐 하니까 저는 그냥 소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여행 다니는 거. 평생 여행 다니는데 또 내 직업은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누스킨을 할 것 같아요.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이 그냥 광단에 서가지고 또 붓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제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계속 약산성 리트머스를 붙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할 일은 계속 하는데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50세 이후에는 무조건 어디든 떠나리라. 그리고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생계를 위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내 돈으로 먹고 살고 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뭐 카드값 나가고 뭐 월세 나고 뭐죠 전기세 나고 다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절대 생계를 위하지 않은 누스킨을 하리라는 게 저희 철저한 목표예요. 그러면서 저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놀러도 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행도 가리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누스킨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첫 강의가 다는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누스킨을 알아보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도 말고요. 한 5번만 연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서 과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합당한가? 그걸 알아보시고 합당하다 하면 제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안에서 누스킨답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